1802년 일본에서 편찬된 한 요리책에서는 오사카 남부지방의 어떤 스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물수리라는 새는 한겨울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며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아와서 모래 속에 혹은 바위 사이에 저장해둔다. 이때 물수리는 다른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저장해둔 물고기 더미에 오줌을 싸두는데, 이렇게 오줌에 젖은 물고기는 바닷물, 빗물에 적셔지며 점차 발효된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이 음식은 물수리, 스시라고 불리며 해당 지역의 명산품으로 여겨진다. 이야기의 진실 여부는 알 길이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아무튼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스시와 발효의 관계이다. 스시는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하여 중국을 거친 뒤 일본으로 들어와 발전한 음식이다. 논농사를 짓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논에서 키우던 혹은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쌀을 이용해 발효시켜 저장하던 식문화에서 시작하여 이후 이것이 중국으로 전해져 생선젓 자, 어장지 등의 문자로 기록되는데, 참고로 지금도 일본에서는 스시를 뜻할 때 이 두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6세기 편찬된 중국의 종합농사 제민요술에는 초기 스시, 그러니까 자를 만드는 조리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번 신선한 잉어를 준비하여 생선살을 길이 12cm, 너비 2.5cm, 두께 1cm 정도의 크기로 잘라낸다. 2번 물에 담가 피를 제거한 잉어 조각들을 소금에 절인다. 3번 밥을 잘 지어 각종 향신료를 넣고 소량의 술을 부어 섞는데, 이는 음식의 향을 높이고 또한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4번 항아리에 잉어 조각, 밥, 잉어 조각, 밥 순으로 채워놓고 뚜껑을 닫은 뒤 잘 보관해두면 마지막 5번 이후 연한 액체가 올라오고 시큼한 맛이 나는데, 이때 비로소 자가 완성된 것이며 생선 조각을 꺼내 손으로 죽죽 찢어서 내놓으면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스시란 것은 애초에 생선과 쌀밥을 이용해 발효를 시켜 시큼한 맛이 나도록 만든 저장식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쌀밥은 그 목적이 생선을 발효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역할을 끝낸 짓물러진 쌀밥은 걷어내고 생선쌀만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에 들어온 초기 스시라는 음식은 718년에 제정된 법령 조세 부문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전복 스시, 홍합 스시 또는 여러가지 스시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즉 스시는 조정에 곡물로 바치는 물건이기도 했다. 헤이안 시대의 법령 시행세 측을 모은 10세기 법전 엔기시키에는 해안 지역에서는 전복, 멍게 등의 조개류로 만든 스시를 보내왔고, 내륙이나 강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은어와 붕어 같은 민물고기 스시를 보내왔으며, 산간지방에서는 멧돼지와 사슴고기로 만든 스시를 보내왔다 라며 다양한 종류의 스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 스시의 맛과 생김새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헤이안 시대의 설화 모음집 곤자쿠 모노가타리슈에 전해지는데, 한 남성이 친구 집 근처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렸을 때 건너편 길가에 웬 술 취한 여성 행상인이 통에 기대어 골아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볼일을 마치고 친구 집에서 나왔을 때 마침 아까 골아 떨어져 있던 여성 행상인이 자신이 끼고 있던 통에 토를 하고 있었다. 남자가 힐끗 보니 그 통 속에는 은어, 스시가 들어있었는데, 토를 마친 여성은 손을 통 속에 넣고 휘저어 토사물과 은어 스시를 섞어버렸고, 이에 남성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은어 스시는 그 모습이 토사물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여성 행상인이 파는 음식을 먹었을 것이며, 이를 목격했던 그 남성은 이후로 은어 스시를 절대 먹지 않았다더라 라는 나레이션이 나타나는데, 대충 당시 스시의 생김새나 냄새, 맛이 짐작되는 썰이다. 이후 중세 시대를 거치며 일본의 스시는 획기적인 변화를 거치는데, 발효기간을 줄여 밥이 완전히 짓물러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스시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쌀밥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변한 것이다. 남한아래라 불리던 이 신선한 숙성 스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걸리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보통 몇 주 내로 숙성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었다. 1730년에 한 일본 요리책에는 뼈를 제거한 생선을 사케에 담궈 하루를 푹 재우고 다음날 생선을 꺼내 그 뱃속에 염장된 밥을 채워 넣은 뒤 대나무 잎으로 감싸두면 봄이면 3, 4일, 여름에는 이틀이면 완성된다라는 남한아래 스시 제조법이 나타나며, 심지어 하룻밤 만에 완성시키는 레시피도 전해진다. 아무튼 1603년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리며 막부가 위치했던 도쿄는 1700년 무렵이 되면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거대한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92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도쿄만이 자리 잡고 있던 에도는 신선한 생선들이 풍부히 공급되는 도시였으며,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도 날 생선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1736년의 기록에는 에도는 생선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특히 이곳에서 잡히는 전갱이는 일본 내 최상품으로 불리며, 그 외 도미, 가자미 등을 비롯하여 에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모든 생선들이 질이 아주 좋다라며 천사할 정도로 수산자원의 품질이 뛰어난 곳이었다. 한편 에도에서는 외식 문화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막부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전국 각지의 영주들을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에도에 머물도록 하는 제도로 인해 영주의 가신들과 수많은 휘하 병력들이
함께 에도로 들어왔으며 이에 더해 도시가 점점 커져가고 또한 목조 건축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던 에도에서는 화재가 빈번하여 건설 작업에 대한 수요가 늘 높았기에 전국의 수많은 직공들이 몰려드는 등 에도의 인구 밀도는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한다. 에도에 몰려든 대부분의 사무라이나 직공들은 가족들을 집에 남겨두고 들어왔기에 에도에는 홀로 지내는 남성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기보다는 외부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길거리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곤 했다. 거기다 노동자들이나 장인들은 늘 일거리가 차고 넘쳤기에 돈을 저축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날 밤에 돈이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치스러운 기풍이 만연해 있기도 했다.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돈이 외식에 사용되었고 수많은 식당이 번성했으며 또한 저렴한 소바나 덴뿌라를 판매하는 야타이라는 포장마차들도 생겨났는데 1770년대 무렵이 되면 에도의 거리에는 수많은 길거리 식당들이 즐비하였고 스시도 이렇게 판매되는 음식 중 하나였다. 이러한 에도에서 지금과 같은 스시, 그러니까 손으로 쥐어 만드는 현대적인 모습의 스시를 개발해낸 인물이 있었으니 1799년생 하나야 요헤이라는 스시 요리사였다. 그의 증손자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야 요헤이는 20살 무렵부터 스시 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오사카에서 행해지던 방식으로 스시를 만들어 팔았는데 식초에 절인 밥과 생선 조각을 상자에 담아 무거운 뚜껑으로 3-4시간 동안 눌러두어야 완성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만든 스시는 최대 3일까지 상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반면 손님들의 요구에 맞춰 빠르게 스시를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방식이었으며 또한 하나야 요헤이는 3-4시간을 누르는 동안 생선의 기름이 다 빠져나가기에 스시의 맛이 떨어진다고 여겼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고 쌀밥 덩어리와 생선 조각을 손으로 쥐어 스시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는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에도를 대표하는 스시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요헤이의 스시는 영락없는 현대적인 스시의 모습이었으나 다만 그 크기가 오늘날 스시의 약 3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으며 오늘날보다 3배가량 많은 소금을 사용하는 상당히 짠 음식이었다고 한다.